그럼 지금부터 4.11 총선 매니페스토 대학생 기자단 발대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모든 분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단상에 있는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애국가 제창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오늘 행사를 빛내주시기 위해 참석하신 네 외빈의 소개가 있겠습니다. 한 분 한 분 소개해 드릴 때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먼저 사단법인 한국 매니페스토 실천본부 이광재 사무총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본행사를 주최한 한국 매니페스토 실천본부는 정치인의 거짓말과 약속 실천을 검증하고 나아가 생활문화, 사회적 책임 매니페스토 운동을 통해서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와 신뢰문화 정착을 위한 활동을 하는 시민단체입니다. 네, 다음은 사단법인 한국디지털미디어콘텐츠협회 이상우 협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한국디지털미디어콘텐츠협회는 스마트폰과 함께 우리 곁에 다가온 모바일 네트워크에 의한 정보의 효율적이며 또 창조적인 사회정착과 모바일 콘텐츠의 대중적 활성화 그리고 공동체적 이익을 추구하고자 활동하는 단체입니다. 다음은 주식회사 CGN 플랫폼 서비스 신용균 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신용균 회장님께서는 한국디지털미디어콘텐츠협회 대표를 맡고 계시며 매니페스토 실천본부의 4.11 총선 공식 앱인 스마트원 초이스의 특허권을 보유하고 계십니다. 네, 다음은 뉴스라인 박병수 대표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뉴스라인은 대학의 이해관계자인 대학생, 교수, 수험생, 학부모 또 정책 당국자가 모두 보는 국내 유일의 대학 종합 매체로서 특히 온라인 사이트 내 사회적인 시각을 지향하는 대학생들이 가장 선호하는 매체로 부상하고 있는 단체입니다. 다음은 중소기업은행 강남역 지점장 박병수님 나오셨습니다. 네, 다음은 한국웨딩플래너협회 협회장 김창균님 나오셨습니다. 네, 참석해 주신 네 외빈 여러분께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이 행사의 주인공을 소개해 드리겠는데요. 바로 대학생 기자단 여러분입니다. 네, 여러분 서로에게 지금 격려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다음은 본 행사의 주최기관인 한국 매니페스토 실천본부 이광재 사무총장님의 환영사가 있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매니페스토 실천본부의 이광재 사무총장님은 현재 노동부 일자리평가위원, 국회 입법학연구소 전문위원, 경희대학교 후마니타스 칼리지 외래교수 등을 역임하고 계시며 한국 매니페스토 실천본부 사무총장으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사무총장님 부탁드립니다. 우선 대학생 여러분 환영합니다. 그렇게 형식적이거나 좀 딱딱한 자리에서의 인사말이 좀 익숙지는 않은데요.
굉장히 편한, 그리고 우리 한국 사회의 정치 발전을 위해서 같이 노력하겠다고 나선 대학생들을 보니까 굉장히 좀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여의도 하면 한자 말로 뜻풀이를 하면 너의 섬 이렇게 됩니다. 지금까지 한국 사회에서의 정치를 너희들의 정치 이렇게 좀 버려뒀다라고 하면 여러분들과 매니페스토 본부는 우리들의 정치, 시민의 정치로 좀 끌어들이는 데에 각자 역할을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부탁으로 먼저 인사말을 시작을 합니다. 매니페스토 대학생 기자단 출범에 참석하신 내빈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유대교 랍비이자 시인인 사무엘 울만이 청춘은 인생의 어느 기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상태를 말한다,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저도 그런 줄 알았는데요. 사무엘 울만의 그 당시의 나이가 78세였다고 합니다. 이제 결코 동의할 수 없는 주장인 것 같습니다. 이 청춘이라고 하는 것은 장밋빛 뺨, 앵두 같은 입술, 하늘거리는 자태를 갖고 있는 여러분들이 청춘입니다. 또 청춘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감이 충만되고 아닌 것을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고 맞는 것을 맞다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를 가진 여러분들의 세대의 특권입니다. 따라서 매니페스토 본부는 진실을 추구하고 도덕적 당위를 바로 세우는 젊은 기자로서, 젊은 지성인으로서 우리 사회의 잘못된 점을 바로잡고 공익성과 독립성, 공정성을 추구하는 기자 정신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자리를 마련한 모든 분들과 함께 매니페스토 본부는 대학생 기자단 활동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할 것을 기대합니다. 여러분도 대한민국의 내일을 짊어지고 갈 젊은 지성으로서, 대학 기자로서 정치인의 거짓말과 약속 실천을 검증하는 매니페스토 기자단으로서 모든 열과 성을 함께 다해줄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인사말을, 환영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광재 사무총장님의 환영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계속해서 다음은 오늘 행사를 축하해 주시기 위해서 매니페스토 실천본부 홍보대사이신 재즈 피아니스트 진보라 씨를 모셔서 축하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진보라 씨는 재즈 신동으로 불리며 2001년 13세 재즈에 입문해 2001년 한전 아츠풀센터 재즈 콩쿨 피아노 부문 1위를 차지했고 2002년 한전 아츠풀 연주를 시작으로 서울 예술의 전당 세종문화회관, 대전 예술의 전당 부산문화회관, 전주 소리문화의 전당 등 국내 주요 공연장에서 맹활약하고 있습니다. 네,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피아니스트 진보라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제가 4년째 매니페스토 홍보대사를 하고 있는데요. 정말 저도 처음에 뵌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4년이나 지났나 싶었고, 그리고 이 4년이 지나는 동안 첫 번째 그 만남에 대해서 기억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그때는 이제 강지원 변호사님과 저와 우리 이광재 총장님과 여의도에서 한번 길거리에서 약속 홍보대사에 대한 약속송도 연주해보고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요. 4년 후인 지금까지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애써주시고, 그리고 이렇게 네, 거창한 단어지만 이렇게 세상이 움직이기 위한 그런 밑거름을 이렇게 정말 진실된 마음으로 이렇게 길을 터주시는 것 같은 그 매니페스토 본부 여러분들께 저는 굉장히 진심으로 박수를 드리고 싶고요. 마음의 박수를 드리고 싶고, 오늘은 네, 오늘 아나운서분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이 주인공이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제가 조금 적어봤는데요. 흘러가는 시대의 젊은 사람들의 그 정의로움이 앞으로 우리가 살아갈 세상에 그 진실된 약속, 공익성이 있는 진실된 글로서 매니페스토 대학생 기자단 분들께 네, 앞으로
잘 부탁드린다 말씀드리고 싶고요. 홍보대사로서 자주 뵐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네, 우리가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세상에 밑거름이 될 수 있는 음악 그리고 글로서 정의로움을 표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잠시 계셔 주시고요. 질문하시는요. 이어서 진보라 홍보대사와 대학생 기자단 여러분들이 뜻깊은 이 순간을 기념하기 위한 기념 촬영 순서가 있겠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모두 자리로 돌아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이번 순서는요. 매니페스토 기자단의 출범 의의와 활동 방향성을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한국 매니페스토 실천본부의 이광재 사무총장님을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가슴에 붙은 꽃을 뗐습니다. 오늘 계속 몇 번씩 말씀드리지만 오늘의 귀빈은 여러분들이시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부탁을 드리는 말씀을 좀 드리는 거기 때문에 가슴에 좀 꽃을 뗐습니다. 괜찮죠? 매니페스토 기자단 활동에 지원하시면서 무슨 활동을 하시는지 정확히 알고 계셨나요? 아직 모르셨죠? 그 부분을 좀 설명을 오늘 드리고자 합니다. 출범의 의의와 활동 방향성 제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기 보면 오른쪽에서 두 번째 그 사진이 우리 그 매니페스토 홍보대사 진보라 사진입니다. 굉장히 눈을 또렷이 보고 세상을 보고 있죠. 여러분들도 기자로서, 대학생 기자로서 세상을 냉철한 머리와 따뜻한 가슴으로 세상을 봐주십사고 앞에다가 내용을 좀 몇 개 놨습니다. 앞부분은 여의도 국회는 주인이 여러분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국민들, 유권자들의 대의를 정확히 받지 못하는 그런 정치인들이 있다라고 하면 또 그런 사람들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라고 하면 그것들을 검증해내는 것 해서 앞에다가 좀 사진을 좀 배치해 봤습니다. 자, 먼저 이렇게 딱딱한 분위기에서 이렇게 들으면 무슨 내용인지 잘 모르고 하시니까 한번 손으로 한번 풀까요? 손도 풀고 어깨도 좀 움직이고 편하게 좀 내용을 들으시라고 될 수 있으면 좀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동영상 위주로 좀 그 취지를 좀 설명해 봤습니다. 근데 아까는 워낙 실망하시대요. 그러게 말입니다. 내 고작 이러려고 그 고생을 했나 싶기도 하고. 난 진작에 알았어요. 별거 아닐 줄. 앞으로 뭐 하시는 건가? 탐관오리도 조사하고 미담 수집도 하시고 뭐 그런 거죠? 왕실은 진짜 미담 좋아해. 가만 보면 별거 아닌데도 막 벼슬 막 내리고 참. 미담이라. 그 어떤 그 사람만의 어떤 이야기랄까? 자,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묻습니다. 크게 한번 답변을 해주셨으면 고맙겠는데요. 여러분들 그 매니페스토 기자단에 스펙 따라 오신 건가요? 아니면 미담을 수집하러 오신 건가요? 그런 건 아니죠? 대답 소리가 좀 작네. 그 스펙이나 미담을 수집하러 온 거 아니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몇 번씩 부탁을 드리고 당부를 드리지만 저희들이 여러분들한테 바라는 것은 청년 정신입니다. 그리고 저를 소개할 때 경희대 후마이타스 칼리지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후마이타스라고 하는 것은 인간다움을 추구하는 학문입니다.
여러분들 대학생들 그 어떤 스펙이나 미담 수집 이런 거보다는 여러분들의 뜨거운 열정으로 청춘의 뜨거운 열정으로 기자 활동을 좀 해주십사 해서 먼저 영상을 좀 마련해 봤습니다. 내가 좀 너무 강했나 봐요. 이게 안 넘어가네요. 자, 다시 또 한번 묻겠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높은 사람이 누군지 아시는 학생? 손. 세상에서 가장 높은 사람. 그 인문학 잘 안 배우시죠? 그 인문학에는 정답이 없습니다. 그 누구의 주장만 있기 때문에 여기도 정답은 없고 주장이 있다 이렇게 보시고 오답이라도 상관없으니까 한번 손 한번 들어보세요. 예, 뒤에 있는 학생. 누구야? 심지수 학생 이름입니까? 아, 예, 박수 한번 쳐주세요. 세상에서 가장 높은 사람은 학생입니다. 저분이 만약에 학생이 아니었다면 제가 정답이라고 말씀 안 드렸을 거예요. 그 이유는 학생은 대통령도 될 수 있고 CEO도 될 수 있고 학자도 될 수 있고 모든 면에서 열려 있기 때문에 예전에 서당에서 선생님들이 학생들을 만날 때는 90도로 맞절을 같이 했답니다. 아무리 고관대작이 와도 서당 선생님이 인사하는 일이 없는데 선생님들이 학생을 만났을 때에는 같이 90도로 맞절을 했다고 합니다. 그만큼 여러분들에게는 가능성도 있고 세상에서 가장 높은 사람, 대한민국의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그런 사람이다. 이렇게 스스로도 생각해 주시고 그것이 우리 한국 사회의 학생, 특히 대학 청년들을 대했던 기본적인 시각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강단에 오르기 전에 꽃을 좀 떼봤고요. 여러분들한테는 우리 대한민국에서 가장 높으신 분들을 만나는 거라는 의미에서 제가 꽃을 한번 떼봤고요. 지금부터 몇 가지 얘기들을 쭉 진행해야 되니까 높으신 분들이라는 증거로 서로 절차를 좀 한번 좀 밟아가겠습니다. 여러분들 이름은 부모님들이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잘하라고 지어주신 기도문과 같습니다. 그만큼 굉장히 소중한 것이거든요. 만약에 제 이름이 이광재다 그러면 세상에 빛이 되거라 하는 의미로 지어주신 부모님의 기도문이에요. 여러분들도 각자 다 이름이 있으시죠? 그것들은 여러분들 부모님들이 어떻게 잘하라고 붙여주신 기도문이고 상대편이 그 사람의 이름을 부를 때는 이름만 부르는 게 아니라 기도를 해준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제안을 해보죠. 제가 이렇게 학교에서 강의를 할 때도 이렇게 높은 단상에서는 좀 잘 안 하려고 하는데 지금은 핸드마이크가 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단상에서 이야기를 하니까 아까 손도 풀었고 그래도 제가 대학에서 강의도 하고 있고 여러분들에게는 기자단을 또 운영하고 해야 되니까 요번 한 번만 딱 그러기로 하고요. 제가 하나, 둘, 셋 하면 여러분들이 제 이름을 아주 편하게 불러주세요. 쉽게 얘기하면 광재야 이렇게. 자신 있죠? 자, 그러면 딱 한 번입니다. 두 번 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이후에 또 밖에서 만났을 때도 광재야 그렇게 부르시면 안 돼요. 그래도 제가 나이가 있으니까 자, 하나, 둘, 셋. 광재야. 예. 자, 이 단어를 읽을 수 있으신 분 계신가요? 자, 사페레아우데 같이 한번 따라해 주세요. 사페레아우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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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한 번만 사페레아우데. 사페레아우데. 제가 가르쳤던 2011년도 1학기 학생이 만든 영상입니다. 사페레 아우데. 당신의 이성을 사용할 용기를 가지세요. 과감히 알려고 하세요. 당신의 무대는 한국이 아니라 전 세계입니다. 고개를 들고 주위를 둘러보세요. 당신의 무대,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세계의 희노애락에 둔감해지지 마세요. 희와 락에는 마음껏 기뻐하시되 노와 애에는 마음껏 뜨거워지세요. 슬프고 아프고 힘든 이들을 외면하지 마세요. 저도 당신도 아플 때, 힘들 때, 슬플 때 곁에 누군가 있어주면 힘이 나잖아요. 우리는 서로에게 힘이 되어줘요. 우리는 적이 아니라 친구고 가족이니까요. 같은 시간에 함께 숨쉬고 있는 것, 이 자체만으로 우리는 기막히고 아름다운 인연인 거예요. 여기에 더해 발 붙인 공간까지 갔다면 더욱 소중하겠죠? 사실 우리는 존재한다는 자체로도 충분히 소중해요. 당신의 가치를 의심하지 마세요. 우리는 이미 모두 특별하니까요. 잠시 질문해 드릴게요. 살면서 꼭 필요한, 없어서는 안 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 대답이 나올 수 있겠죠. 물, 공기, 행복, 꿈, 집 등등이요. 모두 정답이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사랑입니다. 그 대상이 누구든 상관없습니다. 그냥 마음이 가는 대로 사랑하세요. 그런데 꼭 사랑해야만 하는 한 사람이 있으니 그 사람은 바로 당신입니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며 사세요. 자, 다시 한번 사페레 아우데. 사페레 아우데. 이성을 사용할 용기를 가져라 라는 뜻입니다. 여러분들 매니페스토, 대학생, 기자단 이렇게 세 개의 명사가 붙은 활동들을 합니다. 그 중에 왜 매니페스토 본부가 대학생 기자단을 모집했는가, 앞에 대학생들을 모집했는가라는 것에 대한 제 생각, 그리고 우리 기자단 운영의 생각을 담아서 대학생을 왜 모집했는가를 설명을 드렸습니다. 대학생들은 이성을 사용할 용기를 가진 자들입니다. 저처럼 나이가 좀 먹고 사무엘 시인처럼 나이가 78세 정도 되면 사실은 아닌 걸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매니페스토 본부에서 여러분들에게 먼저 기대하는 것은 이성을 사용할 용기를 가진 청년 지성이다 라는 것 때문입니다. 두 번째, 기자 정신은 진실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팩트가 무엇인지, 진실은 무엇인지 추구하는 것. 그리고 공익성과 독립성, 공평성을 추구하는 것. 아직 여러분들이 굉장히 프로 기자들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언론들이 말하고 있지 못하는 것들을 여러분들은 저 세 가지 정신으로서 접근할 수 있다고 저희가 확신을 했습니다. 또 하나는 매니페스토인데요. 고정관념의 부조리에 응전하고 구체적으로 미래의 행동 강령을 발표하는 것들을 외국에서는 매니페스토라는 단어를 씁니다. 영화에서 여러 가지 선언, 성명이라는 그 문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별하게 매니페스토라고 쓰는 것은 그건 잘못됐어.
앞으로는 이렇게 가야 되라고 주장할 때 매니페스토를 씁니다. 그래서 매니페스토 대학생 기자단을 발족을 하고 여러분들에게 그런 활동들을 기대하고 있다. 이런 것들이 의의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기 보시면 우리나라에는 소개할 때 계속 다른 언어로 되어 있는데 이게 교보문고에서 굉장히 많이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책 다음으로 팔린 건데 이 책의 원제도 바이킹 매니페스토입니다. 그래서 이 매니페스토라는 단어는 과감하게 잘못된 것을 잘못됐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 이런 것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보시면 아인슈타인도 매니페스토를 과거에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핵무기 사용에 대한 반대 성명서를 아인슈타인 매니페스토라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기대하는 바 크다. 대한민국의 내일을 짊어질 여러분들에게 기대하는 바는 작지 않다. 스펙이나 아니면 우리 매니페스토에서 대학생 기자단을 운영했어 라는 미담 수집을 위해서 여러분들을 같이 활동하자고 제안 드리지는 않았다.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홍보대사 진보라를 제가 설명드릴 때 진실한 눈으로 세상을 보라. 참 이름도 참 잘 맞는다. 이렇게 봤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홍보대사 진보라가 하는 음악이 사실은 클래식하고 얘기를 하면 천상의 노래라고 굉장히 말들을 많이 하는데 신을 위한 노래 이렇게 말들을 많이 하는데 재즈라고 하는 것은 제가 잘 모르는데 들어봤더니 세대, 계급, 인종, 나이 뭐 여러 가지를 다 뛰어넘어서 같이 공감하고 서로 나누고 느끼는 그런 음악이라고 합니다. 아마 이런 것들은 매니페스토 운동하고도 굉장히 좀 잘 맞는다고 봤습니다. 그리고 진실한 눈으로 세상을 보고 냉철한 머리와 따뜻한 가슴으로 세상을 보는 것. 이게 아마 재즈와 매니페스토가 많이 닮았다. 이렇게 봤습니다. 그리고 꼭 고정관념에 얽매이지 않는 음악. 따라서 여러분들에게 활동을 기대하는 것도 이런 활동이다. 매니페스토 대학생 기자단에 오면서도 매니페스토가 뭔지를 잘 모르시거나 혹시 아시더라도 조금은 잘못 아시는 분들이 있어서 요거는 짧게 조금 정리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요. 매니페스토 운동하면 정치인의 거짓말과 약속 실천을 검증한다. 부조리에 대한 시민저항이다. 아래로부터 만들어가는 시민선언이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그 윗부분 정치인의 거짓말과 약속 실천을 검증한다. 이렇게 정리해서 아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정치인들 요즘 입만 열면 거짓말하는 형태가 굉장히 많죠. 대의민주주의를 다른 말로 얘기하면 약속민주주의인데 그 약속에 대해서 거짓말을 하는 정치인이 아직 우리 정치권에 많다. 그런 것들을 검증해 나가면서 바로잡는 운동을 할 거다. 지난 18대 국회에서 유권자들에게 약속했던 공약 이행률은 완료된 확률을 보면 35.16%입니다. 물론 100% 다 했다고 열심히 했다고 볼 수는 없지만 그 35.16%에서도 자기가 했는지 아니면 가만 냅둬서 공약이 이행됐는지 이런 것도 모호한 경우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19대 국회는 어떤 정치인, 어떤 정당이 표를 얻기 위한 거짓말을 하고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진실한 눈으로 좀 바라보고 취재 활동을 하는 그런 부탁을 좀 드립니다. 매니페스토는 뭐라고요? 예, 대학생들 아닌가 보다. 매니페스토는 뭐라고요? 예. 그러면 선거 매니페스토는 뭘까? 정치인들이 내놓는 매니페스토는 또 뭘까? 영국에서부터 시작이 됐는데요. 영국에서 정치인 한 사람이 로버트 필이라는 사람이 이런 선언을 합니다.
더 이상 표를 얻기 위한 거짓말을 하지 않겠다. 그러면서 내놓는 게 그냥 공약을 내놓는 게 아니고요. 철학과 시대 소명, 핵심 공약과 우선순위를 구체적으로 문서로 담아서 발표합니다. 왜 문서로 담아서 발표했을까요? 앞에 최고 앞줄에 앉아있는 여학생 3분 앉아있는데 왜 로버트 필이 거짓말하지 않겠다고 하면서 문서로 발표했을까요? 정답은 없다고 얘기 드렸는데 왜 그랬을까요? 매니페스토라는 어원은 반성문이란 뜻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잘 못하면 검증해달라고, 유권자가 스스로 검증해달라고 검증할 수 있는 문서를 통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우리나라 정치인들 그런 적 많죠? 내 공약 아니다. 내가 그런 말 한 적 없다. 그래서 확실하게 거짓말을 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문서로 발표하는 겁니다. 그래야 주기적으로 1년에 한 번씩이든 6개월에 한 번씩이든 서로 평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매니페스토 운동 하면 정치인의 거짓말과 약속 실천을 검증한다. 매니페스토 그러면 정치인이 내놓은 매니페스토는 더 이상 표를 얻기 위한 거짓말을 하지 않겠다고 내놓는 문서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이제 좀 아시겠나요? 아시겠어요? 그러면 앞부분에 제가 몇 번 다시 한번 외치라고 한 것하고 이거하고 좀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쭉 설명만 드리면 금방 까먹으니까 아까 이성을 사용할 용기를 가져라 라는 단어를 같이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다시 한번. 자, 매니페스토 운동은 정치인들의 거짓말과 실천을 예, 역시 대한민국의 미래는 밝은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그래서 부탁하는 방향을 지금부터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저 혼자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면 좀 딱딱할 것 같아서 제가 좀 한 분한테 좀 부탁을 드렸는데요. 여러분들 혹시 대장금 OST 들어보신 적 있나요? 그리고 저기 아이리스 OST 누가 불렀는지 혹시 아세요? 누구요? 잘 안 들려요. 누구요? 대학생인데 크게. 백지영도 불렀는데 대장금 OST는 안 부른 것 같아. 백지영을 좋아하시나요? 저도 개인적으로 좋아하니까 나중에 봅시다. 가수 이한이라고 혹시 아시나요? 오셨죠? 매니페스토 1기 홍보대사로 2008년까지 활동을 하셨는데요. 가수 이한 오셨어요? 박수 한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기자단 출범을 축하한다고 지금 민주당 청년 비례대표 활동을 하고 있다가 소식을 듣고 잠깐 왔어요. 국회에 있다고 해서 여러분들에게 좀 지금 오늘 출범하니까 인사도 드리고 힘 좀 불어넣어 주십사 하고요. 백지영 가수만 생각하지 마시고 학생 홍보대사로 2008년까지 활동을 했으니까 같이 좀 생각을 해주세요. 아셨죠? 백지영 좋아하시는. 노인들의 자살이 해마다 크게 늘고 있습니다. 자식들에게 더 이상 짐이 되지 않기 위해 죽음을 택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고이던 그 손으로 내 타이를 메어주던 때 어렴풋이
여보 그때를 기억하오. 막내 아들 대학 시험 뜬 눈으로 지내던 밤들 어렴풋이 생각나고 여보 그때를 기억하고 세월은 그렇게 흘러 여기까지 왔는데 인생은 그렇게 흘러 황혼에 기우는데 큰딸아이 결혼식 날 흘리던 눈물방울이 이제는 모두 말라. 여보 그 눈물을 기억하고 세월이 흘러가네. 흰머리가 늘어가네. 모두가 떠난다고 여보 내 손을 꼭 잡았소. 세월은 그렇게 흘러 여기까지 왔는데 인생은 그렇게 흘러 황혼에 기우는데 다시 모두 그 먼 길을 어찌 혼자 가려 하오. 여기 날 홀로 두고 여보 왜 한마디 말이 없어. 여보 안녕히 잘 가시게. 여보 안녕히 잘 가시게. 여보 안녕히 잘 가시게. 살 만큼 살았으니 슬퍼하지 말라는 유서를 자식들에게 남겼습니다. 나를 대학에 보내시고 또 나이가 들어서 시민사회 활동을 한다고 늘 짐이 되지 않게 하겠다고 하시는 어머님도 몇 년 전까지는 그 빌딩에서 환경미화원을 하셨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할머니 정도의 모습이 될 것 같은데요. 어려운 시기를 겪어오신 어르신들을 잊으면 안 됩니다. 그분들하고 언어가 좀 잘 안 통한다고 외면하시면 안 되고요. 특히 이렇게 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합니다. 선거 때에
어떤 정책이 좋은 정책인지를 유권자가 스스로 판단할 수 있게끔 도와주시는 것은 한국 사회가 좀 더 따뜻하게 갈 수 있는지 아니면 굉장히 이기적으로 갈 수 있는지를 판단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행위입니다. 그리고 또 제가 여러분들 나이 또래 때쯤 한 가지 가졌던 꿈 중에 하나는 기자였습니다. 사회에 소금이 될 수 있는 그런 기자가 되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지금은 기자가 아니지만 나름 기자와 비슷한 시민사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시민사회 활동도 사회에 소금이 되어보고자 하는 운동입니다. 여러분들도 청년으로 대학생 기자단으로 좀 더 따뜻한 사회, 또 어떤 것이 좋은 정책인지, 또 어떤 사람이 선택돼야 저렇게 자기 스스로 아들들에게 짐되지 않겠다고 세상을 마감하는 이런 비극적인 상황들을 막을 수 있는지를 판단할 수 있게 도와주는 그런 기자 정신을 정말로 간절하게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매니페스토 홈페이지에 오시면 이미 유권자 혁명, 힘있는 반란 이런 주제로 지난 총선 때의 잘못된 공약과 지금 19대 총선 과정에서의 문제 공약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지난 총선 때는 집값, 땅값을 올려주겠다고 하는 공약들이 대표적으로 유권자들에게 욕망을 부추겨서 표를 얻었던 뭐 많지요. 뭐 뉴타운, 재개발, 재건축, 특목고 자사고 그게 자기 지역으로 유치가 되면 집값이 올라갈까봐 유권자가 좀 잘못된 선택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그 군대 안 갔다 오신 남학생들 계세요? 군대 안 갔다 오신 남학생들? 군대 가면 50만 원씩 준다고 하던데요. 이렇게 표를 얻기 위한 거짓말도 물론 50만 원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디다 우리나라 국가 재정을 먼저 써야 되는지 또 어떤 것들이 바로 잡혀야 되는지 대학생 등록금 반값 공약이 나온 지가 2006년도에 나왔으니까 꽤 됐죠. 그런 것들은 또 왜 안 지켜지는지를 유권자가 현명하게 판단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는 활동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우선 공약 이행 정보를 검증하는 부탁을 My opponent is a liar and a cheat, and I will get you everything you want. So vote for me and don't look at me. See what the candidates really look like at Project Vote Smart. 왼쪽 거는 미국의 시민단체 보트 스마트라는 곳인데요. 오른쪽 거는 아마 호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나라의 정치인들은 거짓말을 좀 굉장히 잘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피노키오처럼 코가 거짓말해서 자꾸 길어진다 이런 캠페인을 하고 있고 이쪽도 아까 그 캠페인 화면에서 보듯이 거짓말을 자꾸 하니까 유권자가 곤란해야 된다. 유권자 스스로 검증할 수 있는 힘을 키워야 된다. 이런 캠페인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니페스토 본부는 좀 선뜻하죠. 나는 내가 지난 여름에 한 일을 알고 있다. 18대 총선 공약에 어떤 공약을 했는지를 알고 또 어떤 게 안 지켜졌고 어떤 게 지켜졌는지 또 어떤 게 거짓말이었고 어떤 게 진실하게 이행을 하려고 했는지를 이렇게 사이트를 구축해 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1차 여러 가지 활동을 하실 때 여기 보시면 이분은 국회에 제가 왔기 때문에 대표로 국회의장 분을 뽑아놨는데 여기 클릭하시면 선거 공보물이 나오고 밑에 부분을 클릭하시면 국회의원 스스로 자체평가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체평가 내용과 여기에 우리가 데이터베이스화한 내용이 같다라고 하면 과연 이것들이 지켜졌는지를 취재 활동하시는 것을 먼저 우선 제안을 드립니다. 이게 전문가 선생님들이 다 못하는 게요. 만약에 노원구에 어느 동에 다리를 놓겠다 해놓고 국회의원분이 놨다. 그러면 우리 전문가 선생님들이 다 가서 보셔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자기 지역에서 활동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쉽게 좀 검증하실 수 있지 않겠나 해서 저희가 먼저 제안을 좀 드립니다.
여기 들어와서 보시면 여러 가지 그 많은 의견들이 좀 그 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좀 참조하시고 이런 활동을 먼저 제안을 해드리고요. 그리고 지난 선거를 18대 총선을 산무선거라고 하는데요. 후보도 정책도 관심도 없었다. 그래서 지난 총선의 투표율은 46%였습니다. 여러분들이 또 한 가지 활동을 제안하는 것은 지금 운영되는 SNS 네트워크에 과연 후보자들의 공약이 뭔지, 저자들이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지를 취재해서 올려주는 그런 활동을 제안을 합니다. 뭘 알아야 뽑죠. 그죠? 얼굴 이쁘다고 뽑고, 유명하다고 뽑고, 말 잘한다고 뽑고, 강호동일에서 뽑고, 차인표에서 뽑고, 뭐 그러면 그게 선거입니까? 그거는 그냥 미인 뽑기, 그냥 그 미스 코리아, 미스터 코리아 거기서 뽑으면 되죠. 대통령도 우리나라에서 최고 잘생기신 분 뽑으면 되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바로 잡아주는 취재 활동을 좀 부탁을 드린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 제 트위터를 새로 개설한 트위터의 주소를 쭉 놨는데요. 여기에 매니페스토 트위터 네트워크를 좀 같이 구축해 보자라는 부탁을 좀 드립니다. 지금 이 주소를 좀 확인할 수 있나요? 이거는 제가 왜 트위터를 구축해 달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여러분들이 공직선거법에서 취재 활동하실 때 자유롭지 못하십니다. 그래서 궁금하시거나 혹시 의심스럽거나 그러면 저희한테 질문을 해달라는 거고요. 또 제가 여러 가지 트위터 답변으로 여러분들에게 질문에 답을 못하면 지역선관위나 중앙선관위에 꼭 문의를 하세요. 여러분들이 너무 이 패기가 왕성한 대학생들이시기 때문에 혹시 공직선거법이나 이런 언론보도 활동을 하시다가 선거법에 걸리는 확률이 좀 큽니다. 물론 SNS가 여러 가지 그 선거법에 굉장히 그 많이 풀어졌기 때문에 느슨한 점은 있으나 기사 활동을 하시기 때문에 공직선거법은 유념해 주셔야 하는 거고요. 매니페스토 본부는 결코 합법적이지 않은 운동은 하지 않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스스로 판단하지 마시고 조금이라도 이상하시면 물어봐 주십사 하는 거고요. A 후보를 취재하셨으면 B 후보도 동시에 같이 취재해 주시는 게 공평성에서 맞다. 이런 부탁도 같이 드립니다. 트위터 주소 아시겠죠? 그 뭐 제 사진 들어갔다고 트위터 팔로잉 해달라고 하는 거 아니니까요. 자, 다시 한번 거의 그 제 설명이 거의 끝나가니까요. 반복적으로 한번 외워보는 게 굉장히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먼저 이성을 사용하는데 용기를 가지라는 단어가 무엇인지 제가 하나 둘 셋 하면 같이 대학생답게 동시에 한번 외쳐주세요. 하나 둘 셋. 좋습니다. 매니페스토 운동은 예 좋습니다. 그리고 선거법 꼭 유념해 주시고요. 그죠? 벌금 내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가장 그 걱정하는 게 이 선거법 위반입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문제가 있겠다라고 본인이 판단하시면 질문을 해주시고 저희는 거기에 성실하게 답변을 해드리겠고요. 저희 질문이 좀 이렇게 좀 여러 가지 활동으로 좀 바쁘다라고 해서 답이 늦다 하면 바로바로 선관위에다가 연락을 해서 질문을 좀 답변을 받으십시오. 여기 보면 콘체르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앞부분의 영어 단어는 사실은 우리 사회에서 그렇게 좋지 않은 단어로 쓰고 있는데 파르티잔이라는 뜻입니다. 저게 우리나라에서 이상하게 번역이 되고 이상하게 좀 오역이 돼서 뭐 빨치산 이렇게 번역이 되는데 파르티잔이라고 하는 것들이 사실은 그 혁명군을 이렇게 좀 뜻합니다. 그러니까 젊은 이들이 우리 사회 정치를 바로잡는 파르티잔이 되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 꼭 싸우고 화염병 던지고 시위하고 하는 방식이 아닌 콘체르토 방식을 좀 택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이 콘체르토라는 음악이 경연이라는 뜻도 있고요. 협연이라는 뜻도 있는데 앞에 나가서 어떤 악기를 가진 자 혼자 독주를 하면
뒤에서 여러 그 악기나 이 음악을 가지고 받침을 해주는 음악인데요. 서로 화음이 되기도 하지만 연주자끼리도 최선을 다해서 연주를 하고 그 과정에서 굉장히 아름다운 하모니가 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똑같으니까 다 같이 가자 이런 것도 아니고 내가 잘났으니까 나 혼자만 가 이런 사회도 아니고 서로의 모든 역량을 최대한 발휘해서 서로 공정한 룰로 경쟁하고 게임하면서 그런 것들이 우리 사회를 좀 더 더불어 살 수 있는 아름다운 하모니가 되는 그런 것을 원하는 것이 매니페스토입니다. 그래서 어르신분들은 그 시대의 역사에 맞게 또 아픈 역사가 있기 때문에 공유했던 그런 역사를 존중해주고 또 젊은 세대들은 청춘이라고 하는 것은 실수하는 게 당연하기 때문에 실수하는 것을 너그럽게 봐주고 다음에 또 기회를 주고 이런 대한민국의 모습들을 좀 그려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다 29명의 사진을 놓는데요. 한 학기면 30에서 42명 정도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강의를 합니다. 1학기 때는 29명이고 2학기 때는 42명인데요. 여러분들 만났을 때도 저는 이 학생을 만났을 때하고 같은 느낌으로 여러분들을 보고 있습니다. 늘 강단에 서서 전체가 다 1학년이거든요. 대부분이 두세 명 빼놓고 강단에서 1학년 새내기들을 만나면 굉장히 설렙니다. 그리고 교수자들이 다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 중에 한두 명과는 굉장히 열병을 할 정도로 사랑의 감정을 느끼고 저 학생이 어떻게 앞으로 될까? 앞으로 자라서 뭐가 되지? 이런 것도 또 궁금해지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만났을 때도 과연 매니페스토 기자단으로 활동하신 분들이 나중에 우리 사회에서 뭐가 될지 참 궁금하고 설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기자단 활동이 짧지만 본부는 그런 느낌으로 여러분들을 대하고 맞이하고 환영할 것이고요. 청춘은 사실은 조금 실수해도 상관없다고 생각합니다. 실수하지 않는 청춘은 이미 젊은이가 아니라 노인네나 늙은이나 어르신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실수를 두려워하지 말고 본능처럼 청춘이 이끌리는 대로 활동하시고 이것을 통해서 또 자기의 인생의 방향을 다시 한번 잡는 그러한 기자단 활동을 부탁을 드립니다. 누구 노래인지 아시죠? 근데 이 노래가 뒤에 랩이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느껴졌어. 넌 나의 사람이 된다는 걸 처음 널 바라봤던 순간 찰나의 전율 잊지 못해. Yeah, 널 처음 봤을 때 내 몸은 다 굳었지. 내 두 다리는 힘없이 다 풀렸지. 곧 다 물어지지 않는 입술 날 미치게 만드는 그 미소. 지금 이 순간을 놓치면 안 돼. 난 완전 정신 나간 상태. 최고 앞에 있는 학생은 어머니가 돌아가시면 인정을 못 받다고 안타까워하는 학생이고요. 이 학생은 관광학과 4학년인데 겨우겨우 취업을 해서 일본에 취업을 했는데 갑자기 지진이 나가지고 그 취업이 취소가 됐다고 울었던 학생입니다. 그리고 이 학생은 학교가 좀 너무 멀다고 학교 오기 싫다고 한 2개월 동안 학교를 안 온 학생이고요. 이 학생은 서울대가 아니면 대학 가지 말라고 해서 경희대를 포기할 뻔했던 그런 학생이고요. 이 학생은 곱창을 먹을 수 있을 때 나랑 소주에 곱창 한 잔 하고자 약속한 학생입니다. 이 학생은 중국에 있다가 오랜만에 한국에 왔는데 자기가 중국인인지 한국인인지 잘 모르겠다고 고민하는 학생입니다. 이 학생은 개미핥기라는 별명이 있는데요. 자기를 개미핥기라고 부르지만 않았으면 좋겠다는 학생입니다. 이 학생은 아버지가 중국에 돈 벌러 가셔가지고 10년 동안 돌아오지 않는다고 걱정하시는 학생입니다.
이 학생은 한 학기 동안 3번 출강했는데요. 자기가 하는 기약과 자기가 추구하는 학문과 잘 맞지 않다고 고민하는 학생입니다. 이 학생은 언론정보학과 4학년인데요. 친구가 죽은 것을 보고 공부를 해서 뭐하냐고 의기소침해 있다가 총장실을 박차고 들어가서 나랑 좀 고민이 있으니까 면담 좀 합시다 라고 한 이후에 지금 PD 준비를 열심히 하고 있는 학생입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는 제가 어렸을 때처럼 여러분들도 다 고민하고 흔들리고 내일에 굉장히 불안해하고 그러면서 또 대한민국이 한 발짝 더 앞으로 나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만나면 늘 설레고요. 지금 방송연 뒤에 랩을 한 친구는 제 말을 지겹게 안 듣는 아들입니다. 이 공부하라고 하면 랩하러 홍대가 있고 이런 친구인데요. 그래도 저는 그 친구가 굉장히 대견하고 사랑스럽고 그렇습니다. 선배 세대가 후배 세대를 볼 때는 늘 그렇게 보고요. 늘 단단히 자라서 선배 세대를 이겨주기를 바랍니다. 그게 어느 나라든 역사의 발전 단계니까요. 그래서 매니페스토 본부 대학생 기자단 활동 짧지만 매니페스토를 위해서 한다, 나를 위해서 한다 이런 것도 좋지만 우리 한국 사회의 정치 개혁을 위해서 내 젊었을 때 소중한 시간을 할애했다.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 스스로 자랑스러워할 수 있도록 활동 열심히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랜 시간 좋은 말씀 해주신 이광재 사무총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 참가한 대학생 기자단을 격려해 주시기 위해서 행사를 주관한 사단법인 한국디지털미디어콘텐츠협회 이상욱 회장님께서 격려사를 비롯해 스마트 시대 기자의 역할에 대한 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 이상욱 회장님을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사단법인 한국디지털미디어콘텐츠협회 이상욱 회장님께서는 한국일보, 일간스포츠 사장, 국민일보 사장, 경향미디어 회장을 역임하셨습니다. 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가 기자 생활을 한 것이 언론계에 종사한 것이 50년 정도 됩니다. 50년 된 선배로서 여러분이 이제 다시 대학생 기자가 된 것을 선배로서 축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조금 전에 이광재 총장께서 대학생 기자가 해야 될 사명에 대해서 아주 재미있게 자세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사명보다는 실제로 기사를 쓸 적에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실무적인 이야기를 한 5, 6분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후보자의 뉴스를 유권자에게 알리는 것뿐 아니라 유권자의 의견을 이 후보자에게 전달하는 일도 여러분은 함께 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있어온 기존의 모든 매스미디어가 해온 보도 방법과는 아주 다른 진보된 방법을 택하게 되었습니다. 종전보다는 훨씬 차원이 높고 훨씬 빠르고 훨씬 확실하고 훨씬 밀착된 뉴스를 유권자와 이 후보자 사이에 전달하게 되는 것이 여러분의 역할입니다. 여러분이 취재와 뉴스 보도에 사용하게 될 새로운 툴인 스마트 온 초이스라는 앱은 획기적인 보도 체계를 여러분에게 가능하게 했습니다. 과거에는 뉴스를 특정한 매체가 특정한 시간에 특정한 사람에게만 전달하였습니다만은 스마트폰 초이스를 사용하는 여러분의 기사는 모든 유권자에게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고 실시간에 전달할 수 있는 새로운 방식이 될 것입니다. 그것도 무제한으로 실시간으로 전달된다는 것입니다. 대학생 기자 여러분은 무엇을 어떻게 전달할 것인가를 생각해야 합니다.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건을 기사로 쓸 수는 있습니다만 그것이 모두 뉴스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건이 뉴스가 되려면 모든 사람들이 공통적인 흥미를 갖는 사건이라야만 합니다. 선거 뉴스를 보도하려면 선거에 참여하는 유권자, 이 후보자,
선거운동원 중 어느 한쪽이라도 흥미를 가진 사건만이 기사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요건을 가진 사항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첫째, 이 후보자가 어떤 사람인가? 둘째, 어떤 일을 하겠다는 즉 어떤 공약을 내놓았는가? 셋째, 이 후보자의 발언이나 행보가 법에 어긋나는 것은 아닌가? 등의 이 후보자와 주변에 관한 모든 뉴스가 우리 보도의 대상이 될 것입니다. 스마트폰 기자들의 취재는 종래의 제도권 기자들이 하던 방법보다는 훨씬 편리합니다. 전통 매체의 신문 기자들은 사진 장비, 녹음기, 취재 노트, 전화 등을 지니고 다녔습니다마는 이제 스마트폰 하나면 모든 것이 해결됩니다. 취재 수첩 대신 스마트폰으로 인터뷰 기사를 쉽게 녹음할 수 있으며 사진을 찍을 수도 있고 동영상을 함께 담을 수도 있습니다. 노트북이 없어도 기사를 올릴 수 있습니다. 기자는 유권자가 궁금해하는 사항을 취재하여 알릴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선거 기간 동안 일어나는 모든 선거와 관계되는 사항은 일단 기록하고 녹음하고 촬영한 뒤에 이것이 유권자가 알아야 할 사항인가 아닌가를 빨리 판단해야 합니다. 유권자나 이 후보자가 알아야 할 사항이라고 판단되면 즉석에서 기사로 작성해서 올릴 수가 있습니다. 기사를 작성한 뒤에는 반드시 이 기사가 법에 저촉을 받는 것이 아닌가, 특정한 후보를 부당하게 비난하는 것은 아닌가, 반대로 특정한 후보를 편파적으로 유리하게 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판단을 해야 됩니다. 기사를 올리는데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면 문장은 정확한가, 잘 다듬어졌는가, 객관적인 단어로 표현이 되었는가 하는 점을 검토해야 됩니다. 다음에 사진을 함께 올린다면 사진이냐 동영상이냐를 결정해야 합니다. 모든 판단은 신속하게 객관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기사를 작성하는 요령은 여러 방법이 있지만 가장 기본적인 것은 피라미드 형식의 문장입니다. 보도하고자 하는 기사의 핵심을 서두에 써야 합니다. 논문을 쓸 때는 결론 부분을 맨 나중에 쓰지만 기사는 다짜고짜 결론부터 써야 합니다. 그 다음은 첫 줄을 설명하는 방법으로 풀어나가면 됩니다. 핵심의 설명이 끝나면 보충할 내용은 그 다음에 쓸 수도 있고 안 쓸 수도 있습니다. 신문 지면이나 라디오 방송, TV 뉴스, 인터넷 뉴스가 아닌 스마트폰 뉴스를 쓰는 우리 SNS 기자들은 단어를 아껴 가장 압축된 문장을 사용해야 합니다. 지면의 낭비나 늘어진 설명조의 기사를 써서는 안 됩니다. 한 가지 뉴스를 묘사하는 데는 한 단어밖에 없다는 정신을 적확 간략한 문장으로 표현해야 합니다. 한번 올린 기사는 정정하기 어렵습니다. 그것이 오보일 경우는 아무리 고침 기사를 내어도 완전하게 복원되지는 않습니다. 부득이하게 오보가 나갔을 때는 물론 바로 고치는 기사를 가급적 빠른 시간 내에 올려야겠지만 때로는 복잡하거나 후유증을 가져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민감한 사항에 대해서는 아무리 속보가 생명인 기사라도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오보의 해독이 큰 것은 대체로 부정적인 기사일 때 많습니다. 상대를 칭찬해 주거나 입장을 대변해 주는 기사보다는 취재 대상이 부정적으로 비춰질 때 특히 오보를 주의해야 합니다. 기자가 오보를 내면 기자 자신에게도 책임이 돌아가지만 그 기사를 수용한 매체나 매체의 관련자에게도 상당한 책임이 돌아간다는 것을 늘 명심해야 합니다. 오보와 함께 기자가 특별히 유의해야 할 것은 명예훼손이나 사생활 침해, 초상권 침해 같은 것입니다. 진실을 명예훼손에 관한 법은 사실대로 진실을 보도했더라도 고의성이 있으면 문제가 됩니다. 대부분의 사생활 침해는 보도의 공익성이나 대상의 공인 여부에 따라 법이 허용하는 범위가 큽니다. 그러나 취재 보도하는 대부분의 기사나 사진은 유권자를 위한 공익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될 리는 없을 것이지만 취재 활동에 너무 위축될 필요는 없습니다. 한번 기사를 올리면 그 속보를 늘 염두에 두고 자기가 올린 기사가 어떻게 반영되고 전개되는가를 항상 주시해야 합니다. 따라서 한번 내보낸 자기 기사에 대해서는 애착을 가지고 상품처럼 애프터 서비스를 해야 합니다. 후속 기사를 보내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모든 판단은 신속하게 객관적으로 하는 것이 생명입니다.
기사를 작성하는 요령은 여러 방법이 있지만 다시 한번 우리 SNS 기자들이 명심해야 할 매너를 요약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취재 대상에게는 항상 겸손하고 예의 바르게 행동해야 합니다. 둘째, 사진을 찍을 때나 녹음을 할 때는 사전에 반드시 양해를 받아야 합니다. 부득이할 때는 몰래 녹음을 해도 됩니다마는 자신의 대화가 들어가 있지 않은 녹음은 불법입니다. 셋째, 반드시 자신의 신분을 먼저 밝혀야 합니다. 연설장 같은 데서 다른 기자들이 공동 취재를 할 때에도 다른 기자에게 방해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넷째, 올린 기사에 대해 항의나 반대 의견이 있을 때는 솔직하게 받아들이고 정정 낼 것이 있으면 내고 사과할 것이 있으면 빨리 사과를 해야 합니다. 기사 문장은 객관적으로 쓰되 간략해야 합니다. 형용사나 감탄사를 많이 넣어서는 안 됩니다. 한 문장은 반드시 한 주어만 사용하고 단문 단박 형식의 간략한 문장이 되도록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이러한 구체적인 사항들은 대학생 기자 여러분이 임명된 뒤에 사단법인 디지털 미디어 콘텐츠 협회의 대표이신 신용균 사장께서 각 지역을 돌면서 조별로 미팅을 가지고 자세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학생 기자 여러분이 열심히 뛴다면 세계적인 특종을 잡을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의 역할에 기대를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스마트 시대 기자 역할에 대해서 설명을 들어봤는데요. 우리 이상우 회장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지금까지 오늘 행사의 개최 의의와 또 스마트 기자의 역할 등에 대해서 들어봤는데요. 이번 시간은 스마트 기자단의 필수 도구죠. 네, 스마트온 초이스를 활용한 모바일 뉴스 취재 등록 방법을 알아보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온 초이스라는 앱을 개발한 주식회사 CGN 플랫폼 서비스의 이종근 상무님께서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여러분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종근 상무님은 대명 리조트와 뽀로로 테마파크 건설 등 문화와 놀이를 주제로 하는 공간 사업을 총괄했으며 현재는 모바일 공간에서 새로운 문화 패러다임을 리드하는 CGN 플랫폼 서비스 전략기획실과 마케팅 본부 업무를 총괄하고 계십니다. 많이 힘드시죠? 일단 지금부터 가장 편안한 자세로 경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뭐 폰이 있으신 분은 직접 꺼내셔도 되고 뭐 머리를 꼬셔도 되고 가장 편안한 자세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 소개를 들었는데요. 저는 그 공간을 만들던 일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런 조그만 공간 안에 어떻게 재밌는 놀이거리를 만들지, 예를 들어 이런 강의실이면 어떻게 배치를 할지 그게 주된 업무였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 이제 이 사업을 그리고 이 앱을 창안하신 이 자리에 계시면 신용균 회장님을 만나고 그 제약된 공간이 아닌 무한한 공간이 없는 새로운 공간을 만드는데 전력을 투입하게 됐습니다. 그럼 여러분께서 지금 혹시 우리 앱을 깔아보신 분 있으세요? 지금 한번 손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실행을 시켜보셨나요? 저는 기술자는 아닙니다. 그래서 정확한 내용은 모르지만 저도 이거를 기획을 했고 어떻게 만들어냈는지 가장 쉬운 걸로 표현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순서는 왜 이걸 만들게 되었는지, 그리고 어떤 구조로 이루어져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주장하고자 하는 플랫폼은 어떤 건지, 그리고 동작을 시연해보는 순서를 갖기로 하였습니다. 과거 개인 간에 SNS는 지금 모르시는 분이 없을 겁니다. 그래서 개인 간의 교류를 매개체로 해서 만들어졌던 SNS가 이제는 정치, 경제, 사회 전 부문에 걸쳐서 하나의 거대한 권력 축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다음.
그래서 아시다시피 뭐 어제 뉴스 기사는 이미 8억 명을 돌파했고요. 계속 넘기세요.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SNS 파워라는 것은 소셜 미디어의 위력은 날로 확대되고 있는 것은 뭐 주제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게다가 2012년은 그 4월 총선, 12월 대선 한 해에 두 가지 엄청난 이슈가 같이 이루어지는 해입니다. 그래서 누가 뭐래도 엄청난 이슈가 이루어질 것이고 이미 통합민주당은 80만 명의 선거인단이 SNS 선거인단이 구성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엄청난 그 스토리와 이슈 하에서 저희가 과연 개발한 건 어떤 방향성으로 개발을 한 건지 그걸 일단 개발 기획 방향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저기 뭐 소개팅 같은 데 나가셔서 그 앞에 나온 사람이 나 이런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하시면 호감이 가겠습니까? 저는 이런 사람인데 어때요? 이렇게 질문을 하는 서로 소통을 하고자 하는 거기에서 출발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SNS는. 그러나 인천공항 매각설, 오바마 피격설 뭐 다 아시죠? 이효리 자살설, 강호동 뭐 사망설. 현재 SNS는 물론 양방향 커뮤니케이션을 지향하지만 일방의 정보 전달 수준으로 변모될 가능성을 갖고 있습니다. 500만 명이 넘는 S교체 팔로우 수보다 실제로 팔로우 대상은 50명 안팎입니다. 어떤 일방향의 자기 자신을 뽐내고 자랑하는 쇼룸이 아니라 SNS라는 것은 양방향의 소통을 통해서 서로의 의견을 전달하고 그다음에 결론을 이끌어낼 수 있는 그런 소통의 장이 되어야 한다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만들어낸 그 구체적인 앱에 대한 설명을 간략하게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그 들어오실 때 저기 스마트 코드라고 한 장씩 나눠주신 게 있을 겁니다. 그걸 잠깐 봐주시겠습니까? 저희 사업의 핵심은 이 앱의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그 내가 노출되기를 원하는 검색어를 기반으로 하는 네트워크 서비스이며 스마트 코드라는 새로운 미디어 채널에 대한 개념입니다. 그래서 스마트 코드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뭐 여기 SBS 방송사도 나왔지만 SBS 5번, 뭐 지역에 따라 6번도 있고요. KBS 9번, 뭐 MBC 11번, 그다음에 뭐 CJ 오쇼핑 뭐 몇 번, 뭐 지역마다 차이는 좀 있습니다만 여러분에게 저희가 드리는 매체는 402번을 드리는 겁니다. 모바일 환경하에서 402번이라는 매체는 그 이번 총선과 관련된 대학생 기자단 여러분께서 직접 취재하고 올리는 모든 기사가 담기는 하나의 채널입니다. 그래서 이 채널에는 다른 그 후보자나 누구는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에게 부여된 아이디에만 해당이 되고 여러분만 기사를 올릴 수 있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밑에 이제 403번이라고 있는 채널은 그 외에 일반인들, 저희 이제 스마트 기자로 등록된 분들이 기사를 올리는 그 하나의 미디어 룸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요 화면을 보시면 자, 요 구체적인 전 페이지로 넘겨주세요. 그 스마트 코드라는 그 버튼을 누르시면 이렇게 401번부터 하나의 미디어 룸들이 생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사를 작성하거나 또는 내가 원하는 기사를 검색하고자 할 때 저 코드를 검색하시면 됩니다. 물론 저 위에 여기 있는 검색 창에는 번호를 기억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대학생 또는 기자 이렇게 검색을 하셔도 코드가 생기고요. 근데 이번 총선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딱 30개의 코드룸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다음 페이지 좀 하시죠. 그리고 이게 저희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저희 앱을 통해 각종 이 후보자의 선거 공약이라든가 아니면 기사의 내용을 검색할 수 있는 창입니다. 보시면 현 위치는 내가 좀 속해 있는 GPS 추적을 통한 위치고요. 선거구는 내가 원하는 선거구. 아까 사례 나왔지만 노원구. 그럼 노원구라고 치시고 키워드. 과연 어느 이 후보자가 나는 물가 정책에 대한 어떤 견해를 밝혔다. 그럼 물가라는 키워드를 노출이 되고 싶어 할 것입니다. 그러면 그 정책과 관련된 스마트 기자가 작성하는 기사 또한
똑같이 물가라는 키워드를 검색을 하면 입력을 하면 물가라는 키워드를 썼을 때 그 관련된 모든 내용이 다 뜹니다. 이 앱은 과거 그 공급자가 주도하던 수요자 시장에서 실시간으로 수요자가 정보를 올리고 공급자도 실시간으로 정보를 올리는 그런 플랫폼 툴입니다. 저희 회사는 그 툴을 제공할 뿐이지 여러분이 올리는 모든 기사라든지 후보자가 올리는 정보들은 실시간으로 등재가 됩니다. 그래서 아까 총장님께서 우려하셨던 뭐 선거법 위반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저희도 상당히 우려하고 있는데요. 이 기사를 뭐 과거에 뭐 데스크에 결제를 받고 이렇게 보도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올리는 타이핑하고 저장을 하는 순간 바로 노출이 되는 기사입니다. 저희는 이 플랫폼만 개발을 해서 제공을 할 뿐이지 기사에 대한 어떤 편집 권한이라든지 이런 거는 전혀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사가 올리는 좀 전에 사례에서도 보았지만 어떤 익명성에 의한 그 검증되지 않은 정보, 오보 이런 것들을 저희는 배제하고자 기획이 되었고요. 그래서 보시면 다음 페이지 넘겨 주십시오. 자, 크게 저희는 지역에 대한 명을 입력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추후 저희가 상세한 매뉴얼은 메일로도 다 보내드릴 거고요. 그리고 저희 홈페이지에서 기시면 됩니다. 그 가장 특징적인 부분만 설명을 드리면, 자, 내가 속한 여러분이 이제 각 지역으로 돌아가셔서 학교 주변에 그 지역별 활동을 하게 되실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지역에서 해당되는 선거구라든지 아니면 지명을 입력하는 난이고요. 지금 입력하는 모든 게 검색에서 저희가 정보를 찾기 위한 그 툴입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 넘겨주십시오. 다음에 키워드입니다. 이 뉴스가 아까 저희 협회장님께서도 잠깐 설명을 하셨지만 한 단어로 기사를 끝낼 수 있어야 한다. 내가 작성하는, 내가 알리고자 하는 이 기사가 과연 뭐에 대한 얘기인가? 일자리에 대한 얘기인가? 물가에 대한 얘기인가? 아니면 뭐 어떤 실명 이 후보자의 이름이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어떤 그 사람의 행동이라든지 그 사람의 관련된 내용. 내가 무엇을 유권자나 일반 시민에게 이 기사를 알릴 것인가? 어떤 검색어를 쳐서 알리게 할 것인가? 그거에 대한 내용입니다. 다음 넘겨주십시오. 그리고 이 스마트 코드라는 건 미디어 채널입니다. 여러분이 TV에 리모컨을 가지고 9번 틀고 11번 틀고 뭐 6번 틀듯이 대학생 기자가 쓴 402번의 기사를 보고 싶을 때는 402번을 치는 거고요. 그래서 좀 이따 시연을 해보겠습니다만 지역, 노원구, 검색어, 18대 공약, 그 다음에 스마트 코드 402번. 그러면 노원구에 있는 국회의원이 18대에 낸 공약에 대한 모든 정보가 디스플레이 됩니다. 그래서 그냥 아무것도 입력하지 않고 서치를 눌렀을 때는 저희는 실시간으로 올라옵니다. 가장 마지막에 가장 최근에 기사를 편집하거나 등록을 한 순서대로 올라옵니다. 그래서 이 작은 핸드폰 안에 무한하게 검색을 통해서 원하는 정보를 찾을 수가 있고 필요로 하는 정보를 입력을 할 수 있는 그런 솔루션입니다. 다음 주십시오. 그래서 결국 실시간으로 이루어지는 소통의 방법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검색을 통한 지역과 키워드와 스마트 코드라는 세 개의 검색값을 가지고 저희는 후보자에 대한 각종 채널 정보, 그다음 유권자가 갖는 정보. 참고로 여기 있는 6가지 사례만 좀 설명을 드리면 402번은 아까 말씀드린 대학생 기자분들이 올리는 채널이 될 것이고요. 401번은 매니페스토에서 제공하는 매니페스토 설립 취지라든지 운동, 그리고 소식란이 올라갈 것입니다. 그리고 403번은 좀 전에 말씀드린 일반 유권자. 반드시 저희 그 회원 등록이 되어야만 기사를 올릴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됩니다. 익명성을 폐해를 차단하고자 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후보자 부분은 후보자의 기본 정보, 공약, 그리고 뭐 이슈 쟁점이 되는 사항들에 대한 견해, 정견 이런 부분들이 될 것입니다. 다음 넘겨주십시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블로그를 통해 운영하고 유튜브를 통해 영상을 공개하던 그 양방향의 단순 소통에서 이제 스마트 코드라는 미디어 채널, 여러분은 지금 방송국 하나를 가지신 거예요. 402번이라는 방송국 하나를. 그래서 여기에는 저희는 그 텍스트와 그다음에 사진 4컷 그리고 동영상 URL을 링크시킬 수 있는 그 환경을 제공합니다.
그래서 단순한 소통에서 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는, 소통을 통한다는 건 결국 나의 의견만 주고받는 게 아니라 그 소통을 통해서 뭔가 미래지향적인 약속이 실행되는 진정성을 갖는 그런 가치 창조 소통으로 진화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결론적으로 제가 가장 좋아하는 그 인생의 코드입니다. 해결의 변증법적 사고라고. 반드시 어느 한 의견이 있으면 반대 또는 찬성되는 의견이 있을 거고, 그거는 반드시 합의의 과정을 거치고 이런 선순환의 과정을 통해서 완성되어지는 게 약속이고 공약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께서 그런 역할을 저희 앱을 통해서 진행을 해 주십사 하는 걸 당부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저 간단한 저희 그 앱을 좀 시연을 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넘겨주세요. 자, 여러분 그 아이폰 사용하시는 분 손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아이폰은 그 오픈형 기반이 아니라 승인을 받아야 하는 그 회사입니다. 그래서 아이폰은 출시가 오늘까지 최대한 마치려고 저희가 밤새 노력을 했지만 아마 3월 첫 주 정도 돼야 승인이 떨어져서 이제 앱이 앱스토어에 올라갈 것 같고요. 우선은 안드로이드 마켓 기반의 앱이 먼저 그 지금 마켓에서 검색을 하시면 찾을 수 있습니다. 자, 좌측의 파란 아이콘은 바로가기 메뉴입니다. 저희가 그 여기 30개 만들어지는 스마트 코드 중에 그 시기에 맞는 그 바로가기 메뉴고요. 오른쪽은 매니페스토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한 바로가기 메뉴입니다. 그래서 메뉴 키를 검색 창으로 한번 들어가 주시겠습니까? 자, 아까 예를 들었듯이 노원구를 한번 쳐주시고요. 그 다음에 키워드는 공약. 공약이요, 공약. 동약이 아니라 공약. 그리고 스마트 코드를 눌러주시면 402번에는 제가 샘플로 올린 발대식 기사 외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께서 채워주셔야 될 부분이고, 404번이 18대 국회의원 공약입니다. 그래서 스마트 코드를 404번 자, 검색을 해주시면 네, 이렇게 정보가 나옵니다. 그래서 상세 정보까지 한번 봐주십시오. 자, 저도 노원구는 아까 총장님께서 예를 들어서 지금 생각난 게 노원구라 쳐봤는데 저도 처음 봅니다. 그래서 저기에 이제 후기 댓글을 달 수 있는 기능도 물론 갖고 있고요. 근데 저희는 이제 저기 후기 댓글로서의 어떤 진정성을 가리기보다는 명확한 팩트를 가지고 402번에 여러분들이 견해를 담은 기사를 올리기를 더 바라고요. 그다음에 그 입력하는 방법은 잠깐 들어가 주시겠습니까? 메뉴에. 지금은 정보를 검색하는 과정이고 여러분이 이제 뉴스 기사를 입력하는 과정을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아래 보시면은 후보 등록은 후보자가 직접 올리는 섹션입니다. 그 가운데 보시면 기사 작성이라는 아이콘이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내가 로그인된 상태에서 내가 올린 기사들이 일단 디스플레이가 되고요. 그거를 편집할 수 있는 기능과 추가할 수 있는 버튼이 아래쪽에 있습니다. 추가를 눌러주시죠. 이 프로젝트하고 이 컴퓨터하고 선이 길어서 좀 뚝뚝 끊어집니다. 좀 양해를 해주십니다. 보시면은 기사 검색어, 아까 말씀드린 그 이 기사의 핵심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 아래 지역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활동하시는 지역도 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뉴스 기사가 만들어진 지역이 어디인지 그 지역을 넣으실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스마트 코드는 아까 말씀드린 미디어 채널 클릭을 하시면 402번과 403번이 뜰 것입니다. 그럼 402번 선택을 하시고 아래는 기사 제목 그리고 기사 내용. 여러분들에게 저희가 드리는 환경은 이게 답니다. 키워드와 지역 그리고 뉴스의 제목과 기사의 내용 그리고 사진 4컷 그다음에 동영상을 URL로 링크시킬 수 있는 툴. 어떻습니까? 충분하지 않습니까? 이 정도면 기사를 쓰시기에. 일단 이 정도로 시연을 마치고요. 저희가 이제 계속 여러 기자분들 명단을 관리하기 때문에 각종 내용이라든지 정보들은 공개할 수 없는 정보들까지 다 메일로 저희가 보내드릴 것이고요. 이상 저희 솔루션에 대한 설명은 마치고 간단한 질문을 받겠습니다. 궁금하신 사항. 마이크 좀 갖다 주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부산에서 올라온 청년 오재균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이 앱을 통해서만 시민들이 정보를 얻을 수 있는지 아니면 트위터나 페이스북을 연동해서 그렇게 확산시킬 수 있는 그런 기반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자, 저희 툴은 기사를 올리고 검색하는 툴이고요. 거기에 있는 내용을 트위터라든지 페이스북에 연동은 시킬 계획입니다. 근데 그 방식 자체가 틀려요. 단문 메시지를 확산시키는 트위터 방식보다는 저희는 뉴스로서의 팩트를 중요시하기 때문에 본인이 올린 기사를 트위터라든지 이렇게 확산을 하는 부분은 얼마든지 허용이 가능합니다. 이 기사는 여러분이 주인공이지 저희에게 기사를 주어서 저희가 디스플레이하는 내용이 아닙니다. 서두에 말씀을 드렸지만 이 플랫폼을 제공할 뿐이고 트위터라든지 페이스북에 연동시키는 저희가 버튼을 만들어 드릴 수 있어요. 기사를 작성한 부분을 트위터로 연결시킨다든지.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적극 반영을 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폰을 아마 90% 이상 가지고 계실 거로 판단을 하고요. 저보다 더 잘 아실 거라고 판단이 들고 기타 상세한 질문이나 이런 사항이 있었으면 메일이든 전화든 문의를 주시면 성실히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수고해 주신 이종근 상무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제 오늘의 주인공이 4.11 총선 대학생 기자단 임명장 수여식이 있겠습니다. 임명장 수여는 매니페스토 실천본부 이광재 사무총장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네, 사무총장님 단상으로 올라가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임명장은 4.11 총선 매니페스토 대학생 기자단 대표로 연세대학교에 재학 중인 천수희 기자가 수여받겠습니다. 천수희 기자는 단상 앞으로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임명장 수여식이 있겠습니다. 임명장, 위 사람을 사단법인 한국 매니페스토 실천본부에 신뢰받는 혁신정치, 사회환경 조성을 위한 매니페스토 운동에 참여하는 매니페스토 제1기 대학생 기자로 임명함. 2012년 2월 20일 한국 매니페스토 실천본부 대표 강지원. 네, 꽃다발도 수여되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격려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어서 기자로서 사명감을 깊이 인식하고 명예와 자긍심을 지켜갈 것을 다짐하는 선서가 있겠습니다. 네, 장내에 계신 대학생 기자단 여러분 모두 함께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네, 기자단 대표의 선서 구호와 함께 장내에 계신 기자단 여러분도 오른손을 들어주시고 기자단 대표가 선서문 마지막에 자신의 이름을 외칠 때 기자단 여러분 각자 자신의 이름을 외치시고 손을 내리시면 되겠습니다. 선서 하나. 매니페스토 대학생 기자단은 오직 진실한 모습만을 바라본다. 하나.
매니페스토 대학생 기자단은 오직 진실한 소리만을 듣는다. 하나, 매니페스토 대학생 기자단은 오직 진실한 내용만을 전달한다. 2012년 2월 20일 매니페스토 제1기 대학생 기자단 대표 천수희. 네, 축하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다시 일어나 주시고요. 마지막 순서가 하나 더 남아 있습니다. 네, 천수 기자도 앞에 계시고요. 네,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결의를 다지는 구호를 외치고 오늘 행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는데요. 네, 단상에 계신 이제 사무총장님과 함께 제가 먼저 나는 스마트 기자다라고 크게 구호를 외치면 여러분께서도 이어서 나는 스마트 기자다 이렇게 따라서 외치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마음 한 목소리로 여러분의 힘찬 결의를 보여주시기 바라겠고요. 자, 기자단 대표 구호 준비. 제가 먼저 선창하겠습니다. 나는 스마트 기자다. 나는 스마트 기자다. 네, 힘차게 구호를 외쳐주신 것처럼 이번 4.11 총선에서 여러분들의 멋진 활약 기대해 보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으로 4.11 총선 매니페스토 대학생 기자단 발대식 행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